일단은 짧게 STP를 하려고 해서 예전보다 용량을 조금 줄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숄더 플랜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알아둬야 되는 이제 현실 점검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코로나에 대한 공포와 경제 공포가 이제 슬슬 같이 오고 있잖아요. 택시기사들 울상, 그리고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바닥치는 실물 경제에서 사실 이제 그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오가는 지금 사회적 격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가는 사람 숫자가 줄었는데, 문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잦아든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약간 사회적인 격리에 대한 그 분위기는 조금 더 몇 개월 더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기존의 경제 활동은 분명히 올해 말까지도 제약이 올 수가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가게를 내고 영업을 하고 누군가를 대면해서 한 돈을 버는 일들은 이제는 위험도가 한두 달 안에 금방 좋아진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세계 경제학자들이나 이제 언급을 되게 많이 하고 있죠. 요즘 기사만 보면은 하도 경제 얘기를 많이 해서 코로나 블루라고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전 세계 총 생산의 10% 넘게 사라질 수 있다라고 이제 하버드대 교수님이 한 분이 얘기를 하셨고, 주요 국가, 지금 미국의 영향이 조금 오래 갈 것 같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를 보일 가능성이 거의 지금 확정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IMF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97년도에 우리나라가 IMF로 통해서 사실 이제 국제 경제 그런 금융 구제를 받아가지고, 회복을 하면서 되게 많은 부실 기업들이 조정이 되고, 부실 기업이 조정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기업에서 일하던 사실은 근로자들은 아무 죄가 없는데, 대기업이 해체되면서 정상적인 직장을 갖고 있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회사원이라는 분들이 갑자기 직업을 잃고 가정 파탄이 생기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97년 경제 위기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사업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내 얘기 같지 않지만 옛날에 그랬었지. 그래서 그때 아마 이 사업자가 되게 많이 나왔다더라라는 얘기를 조금 들으셨을 텐데, 문제는 지금 IMF에서 코로나19가 2009년, 97년 말고도 2009년 또 금융위기 그때보다 더 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JP모건, 골드만삭스, 도이치뱅크 오른쪽에 보시면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되는 미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솔직히 점쟁이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한국에 사실은 처음에 발생자 수가 적었을 때도 불구하고 한 10,000명 가까이 늘 것이다라고 예측을 내놔가지고, 처음에는 그럴 리가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는 걸 보고 이들의 그 정보력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기사도 떴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정보를 모아서 경제를 예측하는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미국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점치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이 아무래도 세계 경제의 척도이고 달러화 자체가 경제의 척도이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말할 수가 없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주인 그런 국가예요. 수출이 주인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를 상대하는 그런 나라들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우리나라 경제도 당연히 수출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가 없고, 대기업이 어려워지면은 일반 기업, 자영업까지 다 영향을 간다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모두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조선 쪽이 먼저 사실은 타격을 받으면서 거제라든지 통영 쪽에 워낙은 그쪽이 울산 그쪽이 돈이 많은 동네였는데, 그 동네 대기업이 무너지고 나서부터는 자영업이 무너지면서 일반적인 알고 있는 그런 학원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병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업종에 사실은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미국의 영향이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예측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미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당연히 미국 얘기를 먼저 할 테니까, 미국 직업 500만 개 사라지면 한국 직업은 몇 개가 사라질까요? 저소득층 일자리에 집중될 것이라고 돼 있고, 아마 부익부 빈익빈이 좀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고요. GM은 아시죠? 우리 한국에 이제 GM 대우라고 들어와 있었고, 쉐보레 코로나 쇼크로 전 세계 직원 월급을 20% 일시 삭감. 1년의 추후 보상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거는 회사가 다시
회복이 됐을 때 얘기인 거죠. 임원이라는 거는 여기 포드 같은 경우 임원 급여도 20에서 50% 지급 연기라고 되어 있는데 임원급이라는 거는 이사라든지 그 약간 조금 직급이 높고 연봉이 높으신 분들 얘기를 하는 건데 이분들한테까지도 지급 연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월 달에는 임금을 삭감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어떤 기업들,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큰 데까지 보지 않고 대학병원급에서 지금 임금 삭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4월 달에 70%만 지급을 한다. 대학병원이 시작을 하면은 준종합도 시작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개인 병원에도 그런 여파가 가는 거고 병원 같은 데가 줄기 시작하면은 거봐라 병원도 주는데 우리도 줄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 같이 이렇게 조금 임금이 삭감이 되겠죠. 문제는 그게 언제 다시 또 회복이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이제 예측이 좀 된다라는 거죠. FED라는 거는 미 중앙 은행이죠. 거기서 이제 미국의 실업률이 조금 더 많이 더 올라가서 대공황이 경고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활동이 중단되고 있는 건 지금 우리도 보이잖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이 중단 기간이 길어지고 다시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그 직업이 일순간에 모두 다 회복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시간이 몇 개월 더 걸리겠죠. 그래서 문제가 있고 여기 보시면 경기 V자 회복에 대한 회의론이라고 돼 있는데 경제가 갑자기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라서 V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V자면 그나마 다행인 건데 I라고 해서 그냥 뚝 떨어지고 안 올라가는 그런 I자인 경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그런 예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문제가 지금은 건강이 문제지만은 분명히 한두 달 지나면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기사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은 하기가 어렵진 않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경제 2차 쓰나미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제 알겠는데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언택트라고 하죠. 컨택을 하지 않는 언택트라고 해서 언택트 사회 AI 로봇 쓰임새가 폭발. 지금도 보면요. 그런 바이러스를 이제 검체를 갖다가 이동하는데 사람이 이동하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로봇을 이용하는 병원들이 있고요. 이런 감염병 때문에 쓰이게 됐지만 이걸로 인해서 다른 업종까지 더 급속도로 침투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을 대면하는 게 위험하다고 느끼는 인식이 더 커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신기하네 이런 것도 있네 빠르네 정도였지만 조금 더 안전하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더 미치게 되면은 그 속도는 가속도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희한한 건 이 와중에 이마트가 워낙은 영업이 잘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마트 회복 발판이 된다라는 거죠. 이마트가 회복 발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얘네도 온라인에 사실은 조금 더 치중을 했어요. 오프라인 매장을 좀 줄이면서 온라인에 치중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쇼핑을 하면서 특히 사람들이 사는 온라인 제품들이요. 어떤 뭐 사치품이나 아니면은 다른 물건들이 아니고 주로 생필품을 샀다라는 거죠. 신상품이 아닌 생필품. 보시면은 당연히 뭐 마스크, 손소독제들은 올라가긴 했겠지만은 건강용품에 대한 그런 증가 품목이 598%라고 돼 있어요. 2배도 아니고, 그렇죠? 598%. 생필품은 41%, 식품이 21%. 우리 그냥 쿠팡이나 이마트로 식품 많이 시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거가 20% 는 거에 비해서요. 건강용품은 598%가 늘었다라는 거죠. 생필품이 40%, 육아용품 15%. 집에서 홈육아를 하니까 뭐 주변에 보시면 집에서 음식 만들어 먹고 육아를 하니까 음식하고 육아용품 많이 시키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건강용품 생필품의 수요 증가는 그걸 훨씬 능가하는 거죠. 그 외에 뭐 티켓, 여행, 카메라, 신발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그런 수요라든지 아니면 필요성도 당연히 감소하고 돈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끼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증가한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경제적인 관념을 좀 알고 있으면 우리 이런 얘기는 알고 있었잖아요. 유튜브가 나오면서부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사람들이 우리 플랫폼이라는 그런 개념이 생기면서부터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마케팅이 급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미 알고 있었죠. 생산자에서 총판, 도매, 소매, 소비자를 거치는 일들이 생산자의 소비자를 거치면 소비자가 훨씬 더 유리하고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좋아했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언택트 사회, 우리가 접촉하지 않는 사회로 가면서 조금 더 가속화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기사가 또 떴어요. 이분은 이제 그런 경제 쪽에 관련된 그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시는 회장님이시고 큰 대기업에서 컨설팅을 담당했던 분인데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사업 기회가 올 것이다.
분명히 비즈니스 판도가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기회를 포착하는 개인이나 조직은 엄청난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돼 있고요. 우리가 가끔씩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가 기업을 만들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예전에 기업이 생겼던 시기를 보면요. 사회적, 경제적 혼란기에 보통 그런 큰 기업이라든지 돈을 버는 백만장자라 이런 분들이 생기게 되죠. 안정된 사회에서는 생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떤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보면은 위기 속 바뀌는 경제 패러다임, 기업은 허들을 넘을 마지막 기회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원격 의료라든지 온라인 상거래 급팽창.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분리한 이분법 사고도 벌여야 되고 약간 이런 시기적으로 우리가 변화의 시기에 정말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정말로 와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위기에서 더 위기로 우리가 더 깊이 빠질 수도 있고 이 위기를 통해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개념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희한한 거는 지금 우리가 줌이라는 걸 쓰고 있잖아요. 이 줌이 원격 의료를 사실은 약간 조금 포커스를 둬서 만들어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예전에는 원격 의료가 안 되지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후로 원격 의료에 대한 부분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의료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죠. 한번 해봤더니 나쁘지 않더라 하면은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다른 일을 하면서 아메이를 한다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지금 다른 일들은 정말로 코로나 이후로는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요. 일단은 유통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장에서 물건이 만들어서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 소비자에게 온다라는 게 일반적인 공업사회였죠. 근데 이 공업사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유통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그냥 정상 유통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다단계로 오는 유통이었죠. 공장이 총판에게 돈을 주고 그리고 총판이 도매에게 본인의 이득을 빼고 어느 정도 돈을 주고 도매도 자기의 이득을 빼고 소매에게 돈을 주고 소매는 돈을 또 본인도 임대료라든지 또 인건비가 있는 걸 빼고 소비자한테 돈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신 분들이 내가 만든 물건의 한 80% 정도는 광고 유통비고 20%가 소비자가 낸다라고 하면은 나는 좀 더 많이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공장에서는 그걸 직접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 그걸 보고는 그러면은 내가 요 부분을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유통업자 주도형의 산업사회가 된 거죠. 유통업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뭐 이마트라든지 롯데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뛰어들게 됐죠. 미국에서는 월마트가 뛰어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대형 할인마트나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가는 광고 유통비를 본인들이 먹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소비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싸면 되고 편리하면 되니까. 이 돈은 내가 가져가는 돈이 아니고 이들이 가져가는 돈이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소비자들이 점점점 가면서 똑똑해졌죠. 소비자 주도형의 지식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소비자는 나도 직접 공장에서 구매할래, 직구할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직구를 좋아하게 되면서 더 싸고 편리한 거 말고 영리한 소비자들이 나 조금 더 유리하게 내가 사는 거 기왕이면은 조금 더 내가 유리하게 사겠어. 이들한테 그 돈을 주지 않고 내가 좀 더 유리하게 사겠다. 그러면은 제조회사도 자기가 파는 거에 대한 돈을 받는 거고 소비자도 받는 거고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는 윈윈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는 직구를 좋아하는 거고요. 이런 다단계 유통을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아메이에 대해서는 다단계가 아니라 그래서 다이렉트 셀링, 회원 직접 판매라는 표현을 쓰고요. 회원 직접 판매라는 거는 아메이라는 어떻게 보면 제조 공장, 제조 회사에서 회원, 아메이 같은 그런 회원 소비자에게 회사에서 직접 제품을 판매한다. 직접 판매한다라는 개념의 직접 판매, 다이렉트 셀링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소비자는 회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직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 소비자는 그러면은 직구를 하는 이유, 제품이 좋죠. 가격 대비 제품이 좋죠. 유통 마진이 빠지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이고 그리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100% 만족 보증을 해주는 거고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나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보통
제품이 환불이 쉽지 않다는 절차가 복잡하다라는 건데 여기에서는 내가 쓰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제품에 하자가 없어도 3개월 안에 절반 이상만 남아 있으면은 묻고 따지지도 않고 정말 환불 교환 가능하잖아요. 소비자가 이런 부분에 만족을 하기 때문에 내가 써서 나쁠 거 없네. 그래서 내 주변 아는 사람들에게 마트 바꿔 쓰는 걸 알리는 거죠. 내가 알렸더니 그 알린 거에 대한 부정 광고를 본사에서는 더 추가로 어떻게 보면 보너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 매출의 35% 광고 유통비에 해당하는 돈을 갖다가 캐시백으로 소비자에게 돈으로 현금으로 나눠주는 거고요. 이게 사업의 기회라고 하는 거죠. 보통 캐시백이라고 해서 포인트가 쌓이는 그런 인터넷 쇼핑몰은 많지만은 보통은 그 안에서 그 캐시백을 소비하게 돼 있고 현금으로 주진 않죠. 하지만 아메이는 이걸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나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메이 사업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메이 사업은 브랜드 체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쓰는 물건들, 일어나면 세수하고, 이빨 닦죠, 양치하시고, 그리고 샴푸 쓰고, 샤워하시고, 안 씻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는 전쟁이 나도 하는 일이고요. 뭐 돈이 있건 없건 어느 시기에 경제가 나빠지건 좋아지건 하는 일들이에요. 화장실이 요즘 난리가 났죠. 생필품이기 때문에. 김치, 미역, 주방세제, 세탁세제 어쨌든 밥을 먹으면 씻어야 될 것이고 옷을 입으면 빨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화장품은 뭐 기초적인 거는 최소한은 바를 거 아니에요. 내가 아주 막 뭐 그런 메이크업을 아주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스킨이라든지 로션, 에센스 이 정도는 누구나 다 바르죠.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지금 건강용품에 대한 욕구가 엄청 늘어났기 때문에 각종 비타민들 안 드시는 집이 없어요. 청정기 이제는 필수 가전됐고요. 정수기 없는 집 없고요. 냄비 쓰고 요리해야 되니까 이런 생필품들을 우리가 예전에 어디서 보통 쓰시냐면은 이마트나 홈플러스 아니면은 백화점 쓰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 G마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물건을 썼어요. 돈을 어디선가 벌어서 여기서 지출을 하셨죠. 그래서 뭐 돈은 이 물건들은 이 사람들이 파는 거니까 우리는 당연히 내가 어디선가 번 돈을 여기다 써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메이라는 마트에서 브랜드 체인지를 했을 때 일단은 돈을 쓰는 거 1단계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100% 만족 보증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환불이 되게 쉽죠. 근데 여기서는요, 내가 쓴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알린 소비까지 나의 전체 매출로 받아봐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대해 전체 매출의 35%를 보너스 캐시백 현금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나에게는 사업이 된다는 거죠. 다른 곳에도 분명히 포인트는 있지만 그 포인트가 현금으로 주지 않고 현금 포인트를 내 거 단순 포인트로만 하기 때문에 돈으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내가 알린 소비까지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쓰는 생필품에서 이 생필품이 지출로만 끝날 것인지 아니면은 이 소비를 통해서 내가 매출과 사업까지 연결할 건지는 내가 결정할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분명히 이 생필품은 지금 사실 화장지 난리 난 것처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계 마트가 텅텅 비어 있는데요. 어디가 비어 있느냐? 생필품 코너가 다 비어 있어요. 생필품은 왜냐하면 누구나 다 써야 되는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 생필품을 코로나가 지나고 매대가 다 채워진 다음에도 분명히 세계 모든 사람 다 쓰긴 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 전에도 썼고 코로나 때도 쓰고 코로나 이후에도 쓰고 계속 쓰는 생필품이죠. 문제는 이 생필품을 쓰는 일은 계속됐지만 이 생필품을 쓰는 일을 통해서 현재 돈을 버는 사람들이 계속 있다라는 거죠. 아메이 지금 이번 달 매출이 올랐다라는 얘기는 들으셨죠. 생필품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메이 제품이 고가 제품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사업에 큰 돈이 빨리 되지 않지 않아? 라고 하셨던 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위기일 때 되게 강하다라는 거죠. 생필품을 바꿔 쓰는 일, 그거는 솔직히 생필품 쓰는 일 자체는 정말 언제든지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은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지 해야 되는 일인데 이 생필품을 지금 바꿔 쓰는 일 자체가 사업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쓰고 좋은 물건 알리는 일. 그래서 어차피 쓰는 생필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뭐 직장을 못 나가거나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자영업이 힘들거나 뭐 직장에서 월급이 삭감되거나 하더라도 생필품은 어차피 쓰는데 이 쓰는 일을 통해서 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누구나 한 번씩 시도해 볼 수 있는 거고 사업의 시작 자체가 그냥 생필품 쓰는데 그 쓰는 생필품을 브랜드만 바꿔 쓰는 거라고 하면은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돈이 되는지 하나 보여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커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어떤 커피숍 가서 S커피숍도 있고요. B커피숍도 있고요. 커피숍에 가서 2,500원짜리 커피를 먹었는데 그 커피숍에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뒤돌아봤더니 아미 커피숍이 옆에 있네요.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먹으려고 갔더니 여기는 2,500원짜리 커피를 회원 가입
무료 회원 가입이죠. 회원 가입을 하시면은 30% 할인된 가격에 커피를 준대요. 1,700원. 일단은 회원 가입비가 들지도 않는데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쓸 수 있으니까 나쁘지가 않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커피는 이상이 없어도 먹다 많은 커피도 다 먹지만 않았으면은 환불이나 교환이 된대요. 그럼 손해볼 일이 없는 거죠. 게다가 커피 자체도 유기농 커피 원두를 쓴다고 하고 좋은 원료를 쓴다라고 하고 그리고 게다가 1,000원당 쿠폰을 한 장을 주는데 1,000장을 먹으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대요. 괜찮네라고 가입을 하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주변에 우리 블랙커피를 마시는 공유와 그리고 밀크커피를 마시는 연하를 만났어요. 둘을 만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빈커피는 문을 닫았으니까 아메커피에서 커피를 마셔보렴? 하고 둘에게 얘기를 했어요. 둘 다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먹고 갔대요. 다음날 제가 커피숍에 갔더니 쿠폰 1,700원짜리 먹었더니 쿠폰 한 장을 줘야 되는데 저한테 3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5장인데 그래서 보시면은 저한테 한 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1,700원짜리 커피를 먹이 난 한 장을 줘야 되는데 내가 알린 둘도 커피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3명이 가서 커피를 먹었기 때문에 5,100원의 매출이 생겼고요. 한 장씩 주고 나니까 2장이 남았는데 이 2장을 커피숍에서 그냥 먹게 되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인트 제도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 2장을 나로 인한 매출의 증가라고 봤기 때문에 저에게 2장을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1,000장씩 모으는 쿠폰을 1,000원당 한 장씩 주는 쿠폰을 1,000장 모아서 여행 가는 걸 한 3년 넘게 지나야지 갈 줄 알았더니 1년 만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쿠폰을 빨리 모으게 된 거죠. 나는 여기서 지금 공유나 연하에게 커피를 팔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정보를 전달했죠. 내가 알린 매출까지 나의 포인트로 잡아주기 때문에 나에게는 포인트가 금방 쌓이게 되는 거죠. 아메이도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정보를 자랑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트에 가가지고 친구 6명에게 좋은 제품 같이 쓰자고 데려갔어요. 가서 캐시백이 0.1에서 0.5 정도 되는데 0.1 캐시백 받는다고 치면은 각각 200원을 받게 되죠. 나는 똑같이 200원을 받아요. 좋은 제품을 설명해서 기분은 좋았지만 200원 그냥 내가 이걸 이득 보려고 한 거 생각한 거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라고 집에 갔어요. 아메이 마트에 가서 나도 너무너무 제품이 좋아서 그 친구에게 알렸어요. 3명에게 알렸는데 아메이는 공동구매가 많을수록 보너스가 많아지죠. 근데 내가 알린 A 친구도 보면은 이마트 가서 0.1 캐시백이 여기서는 3에서 23% 캐시백이기 때문에 6,000원을 받는데요. 200원보다 6,000원 받는 거 친구에게 나쁘지 않고 나쁘면 환불해도 되니까 내가 좋은 제품 열심히 알렸어요.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6명을 알렸기 때문에 나에게는 9만 원이 와요. 200원 똑같은 20만 원 제품 좋은 제품 친구들한테 알려가지고 환불도 쉽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제품을 알리는 것보단 환불 교환이 쉬운 똑같은 제품을 알려주고 그 친구도 캐시백을 더 받고 나도 200원이 아닌 9만 원을 받는다라면은 정말 이거는 안 할 이유가 없는 마케팅인 거죠. 첫 번째 할 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필품 마트를 바꿔보는 거예요. 바꾸는 이유는 일단은 제품이 좋고요. 가격이 합리적이고 구매가 편하죠. 온라인 구매를 하면은 곧바로 집으로 택배가 오니까요. 캐시백을 해주고 그리고 100% 만족 보증 제도.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제품이 하자가 없어도 환불 교환이 쉽죠. 브랜드 체인지 해보시는 거예요. 하면은 나에게 일단 내가 캐시백을 1차적으로 받는 3% 캐시백을 받는 기준이 되면 나에게 6,000원이 오게 되고요. 수익 구조가 공정한지를 한번 볼게요. 나에게 이런 사업을 알려주는 사람을 스폰서 S라고 표현을 하고요. 나는 스폰서에게 소개를 받아서 아메이몰에서 똑같이 각각 또 내가 20만 점 정도의 제품을 샀고요. 그걸 AP 2명한테 알려서 똑같이 이렇게 4명에서 20만 점 정도의 제품을 샀다고 쳤을 때 스폰서의 그룹은 4명이 모두 20만 포인트의 제품을 샀어요. 80만 포인트였고 6%를 하면은 대략 48,000원 정도의 돈이 스폰서를 통한 이 전체 그룹에 아메이에서 캐시백을 주게 돼 있어요. 6%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의 그룹을 볼게요. 나는 나를 통해서 AP 2명을 알렸고요. 3명이 합쳐서 20만 3명이면은 60만. 60만이면 똑같이 6%이기 때문에 36,000원. 아까 48,000원 안에는 이 3명이 받는 캐시백 36,000원이 같이 들어가 있는 48,000원이에요.
나도 한번 볼게요. 나의 그룹에서도 나도 내가 36,000원을 다 갖는 게 아니고 A, B를 각각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A를 보면은 A는 각각 본인이 20만, B도 20만을 썼기 때문에 3%씩 해가지고 6,000원씩 캐시백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전체 받는 내가 받는 36,000원에서 6,000원 빼줄 12,000원을 뺀 24,000원을 내가 받게 되는 거고요. 스폰서도 마찬가지로 전체 스폰서가 받는 48,000원에서 나와 A, B가 받는 돈을 빼주는 36,000원을 빼주면 12,000원을 받게 돼 있어요. 스폰서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나는 나중에 시작을 했어요. 스폰서 그룹은 스폰서를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네 명이 제품을 샀고요. 전체 매출도 80만이에요. 나는 나의 그룹은 3명이고요. 전체 매출도 60만. 늦게 시작했고 전체 매출도 적고 전체 인원도 적은 나는 24,000원을 받는 거고요. 스폰서는 12,000원을 받아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스폰서는 나 한 명한테 알렸고 나는 A, B 2명한테 알렸기 때문에 아메이는 처음 시작했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회원수가 많다고 무조건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수입의 역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수입이 역전이 없다면 굳이 사업을 할 이유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래도 위에 누군가가 있는 게 찝찝해서 이 사람이 나의 수입을 가져가는지를 봤어요. 없애봤어요. 내가 아메 1번으로 가입을 했을 때 나를 통해 2명을 내가 소개를 했고요. 똑같이 나는 스폰서가 있으나 없으나 전체 매출이 60만, 60만이 6% 36,000원, 36,000원에서 가까이 캐시백 6,000원, 6,000원을 빼주면은 내가 가져가는 돈은 24,000원이 똑같죠. 스폰서가 있으나 없으나 내가 가져가는 돈은 다르진 않지만 스폰서가 있으면 그 스폰서가 A, B를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AP도 마찬가지로 내가 있으나 없으나 본인들이 받는 캐시백이 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은 위에 누군가가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조금 더 제대로 된 제품을 쓰고 안내를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나중에 가입을 했어요. 하지만 나는 여러 사람한테 알렸죠. 내 위에 엄마가 있고 언니가 있고 언니 친구가 있는데 이분이 제일 위에 있고 회원수가 많으니까 제일 많이 돈을 받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언니 친구는 전체 그룹 매출이 100만이고 언니는 90만, 엄마 60만, 나 60만인데 실제 가져가는 돈은 아까처럼 계산해보면은 언니는 6,000원인데요. 언니 친구는 6,000원, 나는 24,000원이에요. 내가 한 일이 더 많았기 때문에 먼저 가입했다고 회원수 많다고 돈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일단 내가 제품을 쓰고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면은 알려주시면 되겠죠? 사용해 보시고요.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일이고 제품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은 써보는데 뭐 세상에 모든 제품 모든 사람 만족하는 거 아니죠. 백화점에 있는 제품도 뭐 싫다는 사람도 있고 좋다는 사람도 있고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에도 그 제품 좋다는 사람이 있고 싫다는 사람이 있는 거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마음에 안 드시면 환불하시면 되고요. 교환하셔도 되고요. 좋으시면은 계속 쓰시는 거겠죠? 나 누구한테 말 못해요. 그러면은 나만 쓰세요. 그냥 소비자 하셔도 되죠. 소비자 한다고 특별히 뭐 불이익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소비자만 하다 보면은 내가 최소한 내가 쓰고 좋은 제품은 내 가족, 내 알리고 싶은 친구들한테는 알리게 되죠. 안 좋은 제품 쓰는 내 가족, 나 친한 사람들은 그거 말고 이거 쓰는 게 더 훨씬 더 좋아, 유리해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정보를 전달하시면은 그게 사업의 시작이 되는 거고 부업과 사업가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돈을 들이지 않고요. 내가 먼저 제품을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하시면 되고 마음에 드시면 나 혼자 써셔도 되고 그리고 그 정보를 전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는 누구도 강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누가 내가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내 주변 사람들이 좋은 물건을 쓰게 된다면 그것도 기분이 좋은데 플러스 알파로 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얘기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이 정보 전달을 하는 게 어려워 그러면은 나에게 알려주신 분에게 공부를 해서 그분과 공부를 해가지고 그 정보를 같이 나누시면은 훨씬 더 일이 쉬워지겠죠. 사업을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진행을 하다 보면요. 내가 알린 사람이 4명 정도 있었는데 그 사람도 제품이 좋아서 누구한테 알리기 시작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분이 한 20만 정도 쓰는 사람 20명의 그룹을 갖고 있고 B는 그보다 적어서 300만 정도의 그룹 그리고 C는 200만, D는 100만의 그룹을 가졌을 때 나는 이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나도 조금 제품을 썼지만은 이번 달에는 제품을 하나도 안 썼어요. 왜냐하면 지난달에 제품을 좀 많이 샀거든요. 봤더니 나의 전체 매출은 1,000만이 됐고요. 1,000만이면은 1,001만이 되면은 지금 23%를 주기 때문에 230만 원의 캐시백이 전체 그룹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나만 갖는 게 아니죠. 이들 각각을 갖다가 아까처럼 뭐 6,000원, 6,000원, 24,000원, 12,000원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봤더니 400만의 그룹은 우리가 15%의 캐시백을 주게 돼 있죠. 그래서 60만 원이 전체에 주는데 60만도 A 혼자 갖는 게 아니고 각각 소비자 자기 캐시백 나눠주고 갔겠죠.
B그룹은 300만이니까 12%의 캐시백이 36만을 이 그룹으로 주는 거고요. C그룹은 18만, D그룹은 6만. 자, 보면은 전체 1000만 매출에 대한 230에서요. 60만, 36만, 18만, 6만을 빼주면 120만 원을 빼주면은 내가 갖는 돈은 110만 원이에요. 나는 이번 달 제품을 쓰지는 않았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아메이 카탈로그를 보시면 PV랑 BV 개념이 있잖아요. 그 BV 개념으로 보시면 시수입이 한 180에서 200만 원. 제품도 안 썼는데 정보를 알리고 내가 가르쳐줬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은 은행이 예치했을 때 월 10억 정도 예치하면 150만 원 인세 수입. 1년 정도 안에 우리가 10억을 저축할 수가 있나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게 가능한 게 아메이에서 말하는 네트워크 인세 수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왜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는지. 이게 안 되면은 사실은 의미가 또 없잖아요. 재구매가 일어나는 소비재. 소비재의 힘은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모두 다 알게 됐을 거야. 소비재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회원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회원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는 내가 알린 사람이 좋으면 또 누군가한테 말도 없이 또 가입을 시키는 일들이 분명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에게 가입돼 있는 회원들 중에서 제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도 자기가 좋으니까 누군가 또 알리는 거죠. 신제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요. 이번에도 계속 프로모션이 있죠. 계속 프로모션이 있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출시가 안 된 제품 외국에서 들어오는 게 있고요. 또 5월 달에도 루바 블렌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성 그런 갱년기 제품이라든지 신제품이 늘어나면은 다른 데서 먹던 제품을 여기로 브랜드 체인지하는 분이 늘면서 당연히 매출이 늘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의 경험이 증가하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생필품을 설명하는 일은요, 전자제품이라든지, 뭐, 의료라든지, 뭐, 의학적인 거, 이런 걸 설명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은 걸 공부하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쓰는 생필품 어떻게 좋은지, 그걸 갖다가 내가 알리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은 경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이 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메이 보너스를 보시면 1차, 2차, 그리고 3차 보너스가 있는데요. 1차 보너스를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1차 보너스는 사실은 많이 벌어봤자 한 6천만 원, 연봉으로 6천만 원 안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조금 바뀌기는 했죠. 보너스 체계가 1차 보너스도 많이 주는 체계로 가긴 했지만, 어쨌든 아메이에서 연봉이 뭐 이제 억 단위로 넘어가시는 분들, 뭐 10억이라든지 20억 이런 이상 올라가시는 분들은 2차, 3차 보너스에 사실은 큰 돈을 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어떤 보너스냐라고 하면은 나처럼 한 달에 180만 원, 2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일. 이 일을 많이 하면은 내 연봉이 올라가는 일이 2차 보너스에 관련된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보너스에 대한 내용은 각각 이제 스폰서 사장님과 그룹 공부를 통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핀 레벨이 있죠. 1000만 매출을 했을 때 실버, 그리고 이제 1000만을 3번 했을 때 골드에서 쭉 가는 핀들이 있고요.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까지 핀이 있고, 그 이후의 핀들도 내가 만약에 그룹을 더 키우면은 계속 핀 이름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이후의 핀으로 더블 크라운 앰버서더라는 핀이 생겼죠. SP, GP, PT, 파운더스 PT 소득을 잠깐 보시면은 SP, GP, PT는 사실은 1년에 1000만 매출할 때, 한 달에 1000만 매출할 때 월 수입 비슷하긴 한데요. 횟수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안정성이 좀 있는 거겠죠. 한 180에서 200만 원 정도. 하지만 이제 조금 바뀌었죠. 1000만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1000만, 1500만 원에 따라서 약간 매출이 달라지긴 하는데 기본적인 평균 소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래티늄이 되시면은 정식 사업가라고 얘기를 하고 1년에 6번에 1000만 매출을 하신 분들. 강남 르메르디앙으로 1박 2일 세미나 해외여행의 기회가 주어지고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해서 1년에 12번 1000만 매출을 하시는 분들. 자, 플래티늄까지는 회계연도의 개념이 없어요. 하지만 파운더스 플래티늄부터는 회계연도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매년 9월부터 8월달까지 그 1년을 기준으로 체크를 해요. 그래서 1년에 12번에 1000만 매출 하신 분들은 연소득이 5천에서 6천만으로 돼 있지만은 지금 루비를 한다거나 하시면은 수입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연말 보너스가 나오고요. 제주 2박 3일 세미나가 주어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연속 달성 인센티브가 지금 회계연도부터 적용이 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보너스 말고도 뉴핀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플래티늄이 되면은 일시불로 240만 원,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면 일시불로 480만 원, 사파이어가 640만 원, 파운더스 사파이어가 960만 원, 에메랄드가 1280만 원, 파운더스 에메랄드 1600만 원. 근데 이게 누적해서 주는 거죠. 이번 회계연도에 내가 사파이어와 파운더스 사파이어 한 번에 해버리면은 640과 960 합쳐서 1600만 원의 일시불 보너스. 이거는 연말 보너스랑 상관없이 주는 보너스죠. 그리고 그 다음 회계연도까지 이거를 갖다가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530만 원을 더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보너스를 보시면은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아요? 이 돈이 내 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돈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1등, 2등만 주는 게 아니고요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하기만 하면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미에는 결국은 내가 몇 과정을 성공시켰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고요. 내가 두 그룹을 플래티늄을 만들었을 때 사파이어, 세 그룹은 에메랄드라고 표현하요. 세 그룹 이상까지 다 에메랄드예요. 근데 6그룹이 되면 다이아몬드라는 표현을 쓰죠. 다이아몬드부터는 이제 아미에서 보내준 세미나 비즈니스 여행할 때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가게 되는 거고요. 상속에 대한 개념이 또 많이 생기겠죠. 수석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 트리플 다이아, 크라운 앰버서더까지 가 있죠. 내가 먼저 알린 소비자는 3명 정도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네트워크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모든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내가 알린 사람은 딱 6명일 거겠죠. 하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알린 사람이 단 2명만 있어도 그 2명을 통해서 사파이어가 돼도 연봉이 6, 7천 이상이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 큰 그룹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강남 르 메르디앙에서 지금 뉴 플래티늄 세미나 1박 2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운더스 플래티늄 아카데미라고 해서 회계년도 마감 기준으로 신규 파운더스 플래티늄부터 사파이어, 파운더스 사파이어까지는 제주도에서 2박 3일 세미나가 있는데요. 아마 얘기를 지금 듣기로는 제주 롯데와 그리고 제주 하얏트가 있었던 제주 쇼어 호텔이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쪽이 중문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데 이쪽에 누구나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말씀드린 브론즈 코어 보너스. 초기 사업자에게 구조 환경에 대한 보상. 아메이는 보너스가 전체 매출의 35%를 주는데 그걸 어떻게 나누는지는 회사에서 정하는 건데 지금 5년 계획으로 코어 플러스라는 보너스 제도를 신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00만이 되기 전에 큰 돈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지원해주는 제도고요. 2020년 9월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6개월 뒤에요. 6개월까지 우리가 이 구조를 만드신 분은 돈이 될 수가 있고요. 6개월 이후에 내가 내 파트너에게 이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신 분들은 더 빨리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9%인데 내가 3%의 소비자 세 그룹을 갖는 경우 그리고 내가 15%인데 6% 이상의 소비자와 사업가 그룹을 세 그룹을 갖는 경우를 브론즈 빌더. 각각의 전체 수입이 20%, 전체 수입이 30%를 수입을 증가시켜 준다는 거고요. 두 개를 동시에 달성했을 때는 전체 수입이 50%가 늘게 되는 거죠. 브론즈 파운데이션 예를 들어서 보자면요. 14만 원을 받던 캐시백이 17만 원이 늘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43만 원 받던 캐시백이 51만 원까지 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조금 더 늘어내 정도인데요. 브론즈 빌더가 돼볼까요? 78만 7천 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던 사람이요. 100만 원을 받게 될 수가 있고요. 브론즈 빌더와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동시 달성하신 분은 78만 7천 원 정도의 캐시백이 120만 원 가까이 되는 일이에요. 50만 원이 느는 거죠. 한 달에 50만 원에 그냥 같은 일을 했는데 늘다라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144만 원의 브론즈 빌더이신 분, 1,000만도 아닌 분이 SP가 아니신 분인데 143만의 캐시백이 브론즈 빌더만 해도 187만 원. 그 다음에 동시 달성을 해서 브론즈 파운데이션과 빌더를 했을 때 50%가 되면은 216만 원까지 갈 수 있어요. 이분은 1,000만 매출을 하지 않은 분인데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상 캐시백이 브론즈 파운데이션 9%인데 3% 세 그룹을 갖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월 20에서 50만 원 정도. 9%는 솔직히 소비자도 하는 퍼센트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통해서 소비자도 50만 원 가까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고요. 브론즈 빌더 15% 이상인 분들이 월 200만 원 가까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일본에서 미리 시작을 했고요. 홍콩, 일본 같은 아시아에서 미리 시작을 했고요. 플래티늄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지금 워낙 2,800만 원 정도의 연봉이 5,600까지 2배 가까이 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소비자 우리가 제품 써서 소비자만 해도 좋지만 소비자에서 브론즈 빌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려고 하면은 그냥 소비자는 쉽지는 않고요. 공부하는 소비자, 제품에 대해서 조금 내가 어떻게 좋은지 주 1회 정도 나와 함께 공부하는 소비자 같은 경우에 브론즈 빌더, 브론즈 파운데이션 한 달에 50만 원 버는 소비자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그분들이 통해서 나도 성장을 하지만 그분들이 조금 더 알아보겠다 이런 온라인 미팅이나 시스템 미팅을 한 번 더 들음으로써 그분들이
플래티늄이라든지 이쪽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라는 수입을 잠깐만 볼게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연봉이 3억에 가깝다라는 거죠. 연봉 3억은 솔직히 웬만한 의사들도 사실 쉽지 않은 연봉이에요. 연봉 3억인데 여행을 다니고 자유롭게 내가 내 시간을 쓸 수 있고 그 플랜을 내가 5년 안에 잡아본다라고 하면은 정말 괜찮은 플랜인 거죠. 내가 플랜을 잡아서 5년 안에 플랜을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목표를 정하면요. 그 목표에 맞춰서 행동의 양을 많이 할지 적게 할지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더 빨리 알아볼지 조금 천천히 알아볼지 플랜을 수정할 건지 행동해 볼 것인지는 한번 본인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메이 사업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내가 먼저 제품을 쓰고요. 제품 쓰는 소비자 알려서 단순 소비자 얘기를 해보고요. 이 단순 제품 하나, 치약 하나, 샴푸 하나, 비타민 하나 쓰시는 이 단순 소비자가 최소한 이 제품은 내가 계속 써야겠다라는 고정 소비자가 될 수 있게 나와 함께 그 정보를 공유를 하는 거고요. 그분이 아메이 제품이 너무 좋아요. 아메이 제품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서 쓸 수 있어요. 라는 애용 소비자를 만드시면 되고요. 이 애용 소비자 클럽을 15에 20명 만드셔서 400만이라는 15% 아까 말한 80에서 2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오는 이런 15% 400만 PB를 내가 만들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스폰서와 함께 공부를 통해서 내가 연봉을 3, 4천 이상, 5, 6천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사업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단계는 내가 먼저 공부하고 제품 같이 쓰는 신규 소비자 늘리시면은 사업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메이를요, 지금도 나쁘지는 않지만 위기가 왔을 때도 걱정이 되지 않는 그런 아메이 사업이 너무 좋고요. 아메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조금 더 오래 계속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요.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뭐 종교에 따라서 내 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뭐 세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내가 지금 이 형태로 내 가족과 내 친구들과 살고 있는 이 인생은 분명히 한 번뿐이라는 거죠. 누구는 더 행복하게 사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굳이 살아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벼룩 얘기 아시죠? 벼룩은 컵 밖으로 뛰쳐나갈 수 있지만 뚜껑을 닫아놓고 한참을 놔두면요. 절대 컵 밖으로 못 빠져나간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내 한계를 짓지 마시고 조금 더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